안녕하십니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업 역량이 확 올라가는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강연할 김종호입니다. 제 호는 광덕이고요. 이름이 김종호인데요. 저는 경북 경산이 제 고향입니다. 경산에서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포항으로 가게 됐고요. 대학교하고 대학원은 다 서울에서 마쳤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신한국인 교육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2018년에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대상을 수상하고 작년에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 영남일보의 교육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광덕자기주도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교육부, 대구시 교육청, 경북교육청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을 보니까 아이고 어릴 때부터 공부 엄청 잘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입학 석차입니다. 저 252명 중에 244등으로 이렇게 입학을 했지만 이게 우리 경상북도 학력평가에서는 제가 3위를 하게 됐고요. 1학년 첫 중간고사부터 좋은 결과를 얻기 시작해서 2학기 때부터는 제철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EBS, 학원, 가외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요.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뭐 교과서 중심으로 상투적인 얘기 드리면 지금 방송용 멘트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학습 목표와 학습 전략을 수립을 할 때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아니라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배울 학에 포커스를 두시게 되면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뭘 배웠느냐가 되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선생님 중심의 선생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아니라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면 익혀야 되니까 익히는 것은 내가 익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한다가 되기 시작하고 이 익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에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많이 배우자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내 걸로 만들자. 배운 내용을 내 걸로 만들자를 학습 목표로 삼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첫 단계입니다. 학습 전략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웠던 학습 전략인데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시험 출제 이원 직강을 들어야 되겠다. 시험 출제 이원 직강을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빠짐없이 수업 내용 빠짐없이 필기하자. 세 번째는 이해된 부분들을 복습해서 댓글로 익히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목과 낱말은 예습하고 들어가자. 이 네 가지가 제가 세웠던 학습 전략인데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출제 이원 직강 잘 되기, 두 번째 수업 내용 빠짐 필기하기, 세 번째 이해된 것부터 복습하기, 네 번째 제목과 양말 예습하기.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학습 전략이 가장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지금 궁금하신 게 시험 출제위원이 직접 강의를 해준다고요? 정말 시험 출제위원이 직접 강의를 해줄까요? 네, 해줍니다. 시험 문제 누가 출제하시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출제위원 직감은요, 바로 학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수업에 중점을 맞춰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근데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비법의 첫 번째는 바로 뭐니 해도 수업 듣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는 첫 번째 요령은요, 빠짐없이 필기하는 것. 빠짐없이 필기하는 것. 두 번째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하고 넘어가는 것. 우리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생기면 그 부분들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그 다음 선생님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표시해 놓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보완을 하면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된다 안 된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된 부분들을 다 익히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에 자꾸 머무르게 되면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데서 멈추고 따로 시간을 내서 익히는 시간을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학습 시간은 더 많아지는데 익힌 학습량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학습 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다 익히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익히겠다고 한다고 이 부분들이 익혀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 갖고 저희가 학습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학습 능력은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 이 세 가지가 학습 능력의 주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왜 아이가 산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이가 지그시 앉아서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누구야 공부 좀 해라 그럼 들어가 있다가 한 10분 15분 있으면 애가 쓱 나옵니다. 왜? 빨리 물 마시고 들어가서 공부해. 그럼 들어가서 물. 또 한 10분 15분 있으면 애가 또 나옵니다. 또 와. 화장실. 이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아이일까요? 아니면 공부하기 싫은 아이일까요? 맞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하기 싫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유튜브나 자기 게임이나 지 좋아하는 거 할 때 한번 보세요. 집중력 엄청 좋습니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면서 그 한 가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게 집중력인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한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아이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지금 방금 전에 수업 들었던 내용도 얘기해 보라 그러면 그 내용도 잘 얘기를 못하고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억의 비밀을 풀어드릴 텐데요. 이 짧은 30초간의 체험을 통해서 기억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아시게 되면 학습을 어떻게 해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기억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쉽게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요 아라비아 숫자를 불러드릴 텐데 이 아라비아 숫자를 최대한 많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빠짐없이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을 감고 미간에 힘을 모으셔서 제가 불러드린 아라비아 숫자를 최대한 머릿속에 많이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눈 감고 시작합니다. 3, 5, 7, 9, 4, 8, 3, 1, 7, 2, 9, 4, 7, 5, 8. 이거 다 기억하시기 되게 힘드시죠? 혹시 다 기억하실 부모님 계시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의 포인트는요, 몇 개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체험의 포인트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험 포인트는 내가 분명히 앞에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숫자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앞에 기억했던 부분들이 지워지는 거 체험하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체험 포인트입니다. 우리 뇌는 기억 문양이 다 차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존에 기억했던 부분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이게 지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을 때 복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아질까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머릿속에 있을 때 복습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 머릿속에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말라고 또 하노?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자꾸 공부합니다. 그럼 앞에 그 기억하고 있던 거 다 지워져요. 그래 공부하면 안 되고 반드시 머릿속에 있을 때 복습하자. 이게 첫 번째 체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앞에 숫자 생각나십니까? 3, 5, 7, 9 그렇죠. 3, 5, 7, 9 기억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규칙을 알고 있는 거죠. 홀수 이렇게 그렇죠? 압니다. 그런데 3, 5, 7, 9 혹시 그 다음에 숫자도 생각이 나십니까? 4, 8 맞습니다. 우리 뇌는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정확하고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활용을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습, 수업, 복습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예습을 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 있을 때 바로 복습하도록 이렇게 예습, 수업, 복습이 되도록 습관을 만드셔야 해요. 근데 이거를 학교 수업 듣기 전에 선행학습만 2번 땡겨주고 학교 수업 듣고 학원 강의 듣고 또 이해 안 됐다 하면 또 인강 듣고 이걸 다 수업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 위주로 자꾸 강의 위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의존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예습을 하는데요. 예습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예습은 제목은 꼭 익히고 들어가게 했어요. 제목과 낱말을 꼭 익히고 들어가게 했는데 그 제목을 익히고 수업을 들어가면 이 제목이 그날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가장 중심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확하게 자신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면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그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업 전에 제목을 예습하고 들어가자. 두 번째,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익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빠짐없이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해 안 되는 건 표시를 해두고요. 복습을 할 때는 반드시 이해된 부분부터 복습을 하도록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해된 부분부터 복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해 안 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예습과 복습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도록.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코칭을 하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되도록 코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는 첫 출발은 뭐니 해도 낱말입니다. 낱말. 그래서 낱말의 개념을 정립을 하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낱말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는 아이, 안 되어 있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공부를 막 시키게 되면요. 아이가 낱말 개념 정립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주입식 암기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공부시키지 마시고요. 반드시 낱말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낱말 개념 정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체적으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문장을 보면서 문장의 핵심어를 자신이 잘 찾지 못하는 아이들은 낱말의 개념 정립이 되도록 한번 도와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장의 핵심어를 잘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낱말의 개념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한 10개 정도 동그라미를 치게 하고요. 인터넷 사전을 이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낱말 개념 정립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선풍기를 예로 들어놨는데요. 이 선풍기를 익힐 때 사전을 찾아보면 선풍기,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도록 만든 장치. 제가 이거 외운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익히겠죠. 선풍기,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 선풍기,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선풍기,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주입식 암기교육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주입식 암기교육이 필요하지만 낱말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은 낱말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낱말 개념 정립할 때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선풍기의 저 한자를 보면 부채, 선, 바람, 풍, 기계, 기. 부채처럼 바람 일으키는 기계. 이 개념을 잡고 나면 부채처럼 부채 역할을 하는 것을 프로펠러라고 하는구나.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바람 내니까 프로펠러. 이 프로펠러는 모터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모터. 이 모터는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구나. 전기. 요렇게 익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낱말 개념 정립 전에 아이의 노트를 보면 선풍기,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에 쭉 길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낱말 개념 정립 후에 아이의 노트를 보면 선풍기, 프로펠러, 모터, 전기 이렇게 적어놨죠. 낱말 개념이 안 된 아이는 이렇게 선풍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사 익혔다 하더라도 기억이 오래 가지 않고 바로바로 지워지겠죠. 거기다 또 복습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낱말 개념 정립을 한 후에 아이의 노트를 보면 선풍기에 프로펠러, 모터, 전기만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익히는데도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릴 뿐만 아니라 기억도 정확하게 오랫동안 남고 복습 시간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뭐에 대한 선풍기에 대한 걸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나만의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노트해 놓은 것만 봐도 이 아이의 학습 수준이 어떤 건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나만의 노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걱정이 되시는 게 있죠. 이 한자를 어떻게 할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전을 이용해서 한자를 몰라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전을 이용해서 검색은 다 하실 텐데요. 팁을 하나 드리면 한 단어 하고 검색하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광덕 띄우고 자기 띄우고 주도 띄우고 연구소 띄우고 학습 이렇게 단어들을 쭉 찾고자 하는 단어들을 한 칸씩 띄워서 쭉 해서 검색하시면 한 번의 단어들을 찾을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습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요. 요게 지금 한자, 요 한자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배울 학 이렇게 지금 한자를 잘 모르셔도 우리 아이들한테 낱말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사전에 그 옆에 보시면 단어장부터 단어장 만들기, 또 인쇄하기, 출력하는 거, 거기서 그 온라인상에서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복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지역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트리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가지를 자꾸 친다 해서 저 트리노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대단원 제목을 쓰고 중단원 제목, 소단원 제목을 쓰고 여기에 내용을 썼습니다. A4지를 지금 가로로 눕혀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지금 작성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 학생에게 코칭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지금 제목을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까 오른쪽에 내용을 쓸 공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도 이렇게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줄이고 여기에 지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문장을 쭉 쓰지 말고 문장을 약간 다듬어서 쓸 수 있도록 코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낱말의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트리노트를 작성을 하도록 했더니 이렇게 아이가 제목에 대한 것과 내용들을 이렇게 핵심과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주 깔끔하게 트리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트리노트를 작성하게 하려면요, 제일 먼저 제목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제목은 학교 수업 전에 익히기를 제가 권장드렸습니다. 제목은 대단원 제목부터 다 익히고, 그 다음 중단원 제목들을 다 익히고, 그 다음 소단원 제목을 익혀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순서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제목만 익혀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숙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체계적인 학습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노트를 작성을 할 때는요, 첫 번째는 보고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익힌 후에 대단원 제목, 대제목을 익힌 다음에 안 보고 트리노트에다 제목을 쓰고, 중단원 제목을 익힌 다음에 안 보고 쓰고, 소단원 제목을 익힌 다음에 안 보고 쓰고, 그래서 익힌 다음에 써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제목은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략하게 우리 아이들이 쓰도록 도와주시는데, 간략하게 하려면 낱말의 개념 정립이 제일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트리노트를 작성해 놓고 나면요, 트리노트 활용은 잊어버리기 전에, 잊어버린 다음에 공부를 하면 학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때 자주자주 복습을 하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제 강연을 보시고, 아하, 누구야, 책 가지고 오너라, 모르는 낱말에 요거 동그라미 치자, 인터넷 켜라, 사전 찾아라, 트리노트 만들자, 제목 외우자. 아이가 잘 할까요? 잘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학습 마인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 마인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아이가 아빠 구두를 닦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는 구두 닦기 영재교육을 받고 왔는지 너무 열심히 구두를 잘 닦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서툴러요. 첫 번째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이 아이는 빨리 아빠 구두를 닦아서 엄마한테 검사받고 용돈 1,000원 받아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려고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엄마한테는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했는데 아빠한테는 내가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빠가 구두 닦던 생각이 나서 내가 아빠 구두를 한번 닦아드려봐야지 하고 아빠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 앞에 구두 닦기의 달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두를 더 반짝반짝 잘 닦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근데 첫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구두 물광 내는 거 이거 엄청 힘들거든? 아빠 구두 물광 내주면 2,000원 주나?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아빠 구두 닦는 건 1,000원으로 원칙을 정했잖아. 그래? 그럼 내가 말라고 힘들게 물광 내는데? 휙 던져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는 비록 아빠 구두 코앞밖에 닦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 아이는 1분, 2분 문질러 보니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5분, 10분 힘들어서 쉬었다가 30분, 1시간 구두를 다 닦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는 분명 다르죠. 첫 번째 아이는 진정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구두 닦는 걸 선택한 것 뿐이죠.
이 아이는 구두를 잘 닦는지 못 닦는지 관심이 없어요. 엄마한테 통과돼서 용돈 1,000원 받는 게 목표지. 이 아이가 구두를 10번, 아니 100번을 닦는다고 해도 그 구두를 닦으면서 기쁨과 성취감,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진정 아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구두를 한 번밖에 닦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분명 그 안에서 기쁨과 성취감,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콩 심은 데는 콩나고 파 심은 데는 팥나듯 욕심에는 불행이 감사에만 행복이 싹 튼다는 이 진리를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셔야 되느냐? 우리 아이를 잘 바르고 역량 있게 잘 키우시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잘 협력을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해야 될 것은 항상 부모님께서 먼저 선생님을 신뢰하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끔 농협장 아저씨가 선물을 이렇게 싣고 한 번씩 지원하고 오십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농협장님 오셨는데 아버지가 뭐 싣고 왔나? 예, 뭐 싣고 오셨는데 아, 그럼 내려놓고 가시라 해라. 아저씨, 농협장 아저씨 이거 내려놓고 가시라는데 아버지가 군수님 오실수에 와 드릴 말씀 있답니다. 그 조금만 기다리시라 캐라. 금방 나갈게. 군수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시란데.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가정 방문이 있던 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제 집에 돌아오니까 점심을 먹고 엄마 아버지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으시고는 엄마가 마루에다가 소금 한 상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서 선생님을 기다리십니다. 시골에 뭐 그 당시에 가정방문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 집에서도 막걸리 한 잔, 저 집에서도 막걸리 한 잔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제 집이 마을의 끝집이었거든요. 오래 기다릴 땐 제가 4시간까지도 기다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손을 잡고 저기 시골 골목거기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골목거기에 선생님 손을 잡고 더 들었으면 선생님 모습이 보이면 엄마 아버지가 거기에 간절을 그리고 또 가까이 오시면 또 대문 앞까지 오시면 또 그 앞에서 이렇게 큰 헌재를 올리고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선생님 모시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나면 저희 집이 성암산 중턱이었는데 성암산 중턱에 이렇게 선생님 배웅을 하고 그럼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서 눈으로 선생님 배웅을 해드리면 선생님께서 집 사이로 골목 사이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다가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경산 여중고 코너를 돌아가시면 선생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눈으로 배웅을 하고 서 계시다가 선생님이 학교 코너를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에 엄마 아버지가 다시 90도로 큰 절을 올립니다. 어린 제 마음에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비록 철이 없고 이래서 공부도 못하고 개구졌지만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제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지만 어떻게 공부하고 공부 방법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도 없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한결같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는데 제가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중하시는 한결같은 모습만 보이시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공부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또 그런 방법들이 또 개선이 되어 나갈 텐데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시리라 믿고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께서는 항상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가르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훌륭한 인재로 길러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30분 동안 30여 분 동안 강연을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율곡초등학교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코로나가 마치고 나면 직접 얼굴을 뵙고 강연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